that Donald Trump will becom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have the largest deport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Look what happened. Is this crazy?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모든 추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은 해리스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초의 관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약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캐나다와 한국에는 악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당선이 됐고 앞으로 공약이 어떤지, 그리고 전의 공약과 지금 공약이 어떤지, 한국에 미칠 영향, 그리고 캐나다에 미칠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45대 미국 대통령이었고 47대 대통령 당선자죠.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 어페런티스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으로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보다 2024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2.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도에 대선이 됐을 때 여기가 뭘 뜻하냐면요, 이 러스트 벨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 이제 중간 벨트인데 요번 대선에도 그 중간 벨트가 완전 빨간색이에요.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예요. 자, 이 중간 벨트가요, 산업혁명과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공업을 이끌어가던 도시들인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텍은 지금은 다 서부로 이미 옮겨가 있죠. 아니면 동부 쪽으로, 양쪽으로 옮겨가 있는데 이 중간 벨트가 죽었는데 이 중간 벨트가 굉장히 보면 white dominant, 그러니까 백인들 위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뺏긴 직업, 우리가 뺏긴 노동, 이런 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오자. 트럼프가 하는 구호가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이런 거 슬로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당시에도 이 러스트 벨트에서 표심 공략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2024년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선을 승리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그라운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재미있는 팩트들이 몇 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혼하고 재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건 아닌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보수당으로 완전히 돌아서 지지를 해줬던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로 자녀가 11명이죠. 트럼프도 자녀가 6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고요. 부인도 3명이고. 저희 한국계 정재계도 보시면은 굉장히 결혼과 재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강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린 시절에 그 트럼프라는 아버님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세요. 뉴욕에서 아파트를 27,000채를 지으셨던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분이 한국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1등이 아니면 자식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고 그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키웠던 거라서 트럼프의 형도 그거에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DNA에 깊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유기간을 보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주요 사건과 정책 보시면 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 호조를 좀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면 이런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경제의 어떤 수렁에서 돌파구가 되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요, 미국만 경제를 지금 호조를 걷고 있고요. 전 세계는 다 경제가 불황입니다. 왜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자율을 확 낮추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좀 경제가 갑자기 수축되는 걸 느꼈거든요. 되게 웃긴 건 미국 사람들은 경제가 불황이라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호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 약간 대처를 잘 못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탄핵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에너지 사업에 부조리와 비리가 많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그 정부에다가 좀 압력을 넣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터트려라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듣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압력을 넣었다는 거 첫 번째 탄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2020년 때 대선에서 낙망을 하고 나서 국회의사당 점령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그거를 방관하고 오히려 encourage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두 번째 탄핵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 탄핵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형법으로 정부에서 특검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거든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대통령 임기 기간에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법적으로는 법조인들도 알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됐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판사들, 미국은요. 판사를 이렇게 정부에서 투표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항상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6명이 트럼프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대통령은 이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통령이라 아무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요.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노련해졌고요. 이제는 본인이 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얘기하는 것들은요.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가 돼서 나한테 여러분 미국에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은요. 축하드려요. 저도 이민으로 미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에 계신 분이나 캐나다 딴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만 좋아지고요. 경제, 정치적으로 방위산업체, 국방, 미국은 되게 강해질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앞으로 트럼프의 재위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책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 좀 중요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민 정책하고 경제 정책. 경제 정책은요. 인플레이션 종식과 광범위한 세금 감면. 이거는 미국한테 좋죠. 세금도 적게 내주고 인플레이션도 종식시켜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10%로 모든 나라들에게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수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10% 부과하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한 명당 제가 듣기로는 거의 1,750불 가까이 더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안 좋겠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 이거는 저주 같은 거예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내수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일 수 있습니다. 자, 이민 정책은요. 한국하고는 별 문제 없지만 캐나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벽이 있잖아요. 멕시코하고 그 미국 사이에 지금 트럼프 당시 엄청나게 큰 벽을 짓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을 거고 들어오는 사람도 막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캐나다로 오겠죠. 예전에는요. 미국이 자기네 무역이 적자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전 세계적인 경제를 어느 정도 이끌기 위해서 좀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는 트럼프는 없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국방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미국인들이 힘들어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밸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엄청난 표밭다지를 했거든요. 오케이. 이제 미국 우리 다시 Let's become great again. 미국이 다시 좋아지자 이러면서 수입품 관세해서 미국에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권장하겠다는 거고 이민자 추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60% 이상이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 무슨 얘기예요?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능합니다. 미국은 내수 시장도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자체 생산하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망한다기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하나의 앞으로 바라볼 거죠. 낙태권 결정 이것도 뭐냐면 보수주의를 겨냥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성소수자,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요. 그 러스트벨트가 백인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스트롱한 그 기독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겨냥한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공약을 딱 보면은요. 캐나다, 중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역 적자를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서포트했던. 근데 그게 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 중국, 뭐 대만, 멕시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거에 이제 전전상이 보기 시작할 거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예,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그 틈을 틈타서 미국은 굉장히 더 부강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도 냈지만 한국에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안보의 영향이 좀 크다.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2016년 재임 기간에도 2020년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최고 회고록에 보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비즈니스 퍼슨이니까 이렇게 좀 블러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블러핑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조금 한번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니고시에이션 할 때 협상할 때 좀 높은 데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부르는 거냐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트럼프는 진심이래요. 주한미군 철수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한국에다가 얘기하면서 흐르는 게 뭐냐면 한국도 핵무장 해라. 주한미군 철수할 테니까. 일단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그 주한미군의 어떤 그 주둔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당연히 수출 감소죠. 한국에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이거 디렉트하게 얘기했어요. 한국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차에 대해서 관세 100% 200% 물리겠다고. 수출이 감소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2차 전지. 한국이 지금 굉장히 주도하거나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세를 물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죠. 한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행히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미국의 조지아라는 데 공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무역 적자가 날 수 있죠. 뭐예요? 반도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가뜩이나 안 좋은 어떤 한국의 경제 상황에 좀 진짜 찬물을 이제 더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저의 구독자의 반이 한국 분이고 한국에 사시는 분 반이 미국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니까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캐나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자, 수출 감소. 제가 캐나다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오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근데 이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싫어해요. 왜 텍사스에서 우리 기름 나는 거 우리를 꺼서 쓰지? 그러면 가뜩이나 오일 수출해서 받던 외화벌이도 끊길 거고요. 그거 아세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온타리오주는요 거의 80%의 물품은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여기에 관세 붙으면 어떻게 돼요? 캐나다에는 마진 줄어들고요. 세금 줄어들죠. 세금 줄어들면 캐나다 정부에서 여러분 주는 혜택도 줄어들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 관세를 붙이는 저희가 늘어요? 왜요? 관세 전쟁이잖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저한테 10%를 부과하면 저희도 10%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트루도 그 총리가 사이가 지금 정말 안 좋거든요. 트럼프는요 트루도한테 항상 애송이라고 불렀어요. 공식 석상에서도. 네, 캐나다에는 애송이. 트루도는 되게 싫어해요. 재위 기간에 관세 전쟁을 실제로 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캐나다에서 나가는 그 목재, 그 다음에 광물에 대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말고요. 과거에. 그랬더니 트루도 대통령도 럼버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돈을 두세 배를 늘리게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늘려? 이게 서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쟁이 지금 중국하고도 일어날 거고요. 한국하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게에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뭔가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럼 더 비싸지겠죠. 예,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의 악영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비디오로 다루겠지만 지금 이민 캐나다 굉장히 안 좋죠. 캐나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만들고 적게 받고 이게 지금 캐나다 추세잖아요. 예전에 그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이란 배우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민이 딱 그래요. 진짜 계속 한 방 먹이고 두 방 먹이고 퉁퉁퉁퉁퉁 찌는데 정말 제 느낌에는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러고 싶어요 진짜. 캐나다 이민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미국하고 보더를 맞대고 있는 두 나라는요, 멕시코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잖아요. 그럼 멕시코로 돌아가겠어요? 그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죠. 북쪽으로 와서 캐나다 보더로 올라오겠죠. 여러분, 캐나다하고요, 미국은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더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undefended 보더예요. 이 보더 사이에는요, 대부분의 보더에는요,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나무, 이쪽에 나무, 여기 길을 이렇게 딱 터놨어요. 그게 보더예요. 그런 데로 넘어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체류자들이 트럼프를 못 이겨서 캐나다로 몰려 들어올 겁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들여서 레퓨지 검사와 검색과 그 프로세싱을 다시 지금 조직을 짜겠다고 하는 이유가 딱 이래서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확신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민자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양국 관계 이제 트럼프랑 트루도랑 안 좋죠. 그 다음에 저희가 나토의 협약국이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 나토에 막대한 양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빼고 왜 우리가 나토에 방위비를 지출해야 돼? 니네들이 알아서 좀 더 좀씩 내 이러면서 방위비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트럼프는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슬로건 안에 국제 협약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들의 어떤 부담감이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캐나다에도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캐나다 회사들은 그거 다 지켜서 탄소 배출 줄이고 환경에 좋은 공장 시설 해야 되고 설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원가가 올라가는데 미국 회사들은 안 지켜요. 아무것도. 그죠? 환경에 오염 된다 그래도 그냥 써요. 탄소 배출 그냥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캐나다는 진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번에 트럼프 대선에서 적극 지지했거든요. 유세도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정치 자금도 기부를 했고요. 같은 그 유세에 참가하면서 막 춤추고 별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박 PD 띄워주세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전기장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공장들이 원래 다 문을 닫았던 이유는 이제 뭐 GMC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공장들의 워커들이 많았는데 일렉트리컬 자동차가 오면서 약간 앨런 머스크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잡이 없어져. 이 앨런 머스크가 원래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단화라는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도 베팅을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을 듯 했으니까. 원래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이 일렉트리컬 비이클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뜬 게 뭐냐면요, 무인 트럭들이었어요. 지금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을 트럭들이 이제 하는데 12시간 안에 쉬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사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 18wheeler 트랙터 트레일러 있잖아, 큰 거. 이거를 테슬라가 무인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러커들이 다 손가락 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차, 우주산업 부자에서 굉장히 바이든이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요번에 지지를 하면서 아마 테슬라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지 않을까. 정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은요, 거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날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계산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트럼프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앨런 머스크랑 이랬거든요. 그러면 해리스는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그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면 앨런 머스크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죠. 올인을 한 거죠, 트럼프에. 근데 그 배팅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앨런 머스크가 선견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이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는 모든 우주산업과 일렉트리컬 비이클의 행보가 재밌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트럼프 2.0 진짜 업그레이드된 트럼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재위기간에 많은 부정과 부조를 저질렀던 트럼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됐고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바보는 아닙니다. 뭐 국제 분쟁을 일으켜내지는 않을 거지만 미국에 유리한 대로만 손해를 얻으면서까지 국제 정세의 안정, 국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미국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트럼프가 하는 정책과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은 더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자체의 기본 원리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특히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무엇에 따라서 캐나다 여러분들의 실제 가계, 소비 경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건데요. 그런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코멘트에 나눠주시면 저도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천조국이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국은 고립이 돼도 내수 시장에 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못 살아남아. 한국도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미국은 트럼프는 그걸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내수 시장이 좀 비싸도 미국이 외국의 수입 수출을 의존하는 게 그렇게 드물다는 거야. 그 관세에서 갖고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만 딱 떨어져서 완전히 아이솔해서 미국만 혼자 살아남아도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돼.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똘짓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저러면 웃어요. 너네 진짜 그럴래? 이러려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